네,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어릴 때부터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안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꼭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하고,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항공업계가 다 어렵다고 해서 저도 다른 걸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항공 승무원은 뭐가 이렇게 매력적일까요? 뭐 비행기 타고 뭐 외국도 자주 나가고 또 복장도 멋있고요. 그리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. 어, 사람은 뭔가 그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대부분 좀 내가 호감 가거나 이렇게 매력적인 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. 예, 그걸 보고 이제 그 관심 또는 이제 흥미라고 얘기합니다. 또 다른 건 이제 내가 뭘 잘하나, 내가 어떤 곳에 그 능력이 있는가, 이걸 보고 이제 떤 조건이 잘 맞는가, 그런 거죠. 내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.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종이접기를 잘할 수 있잖아요. 종이접기를 잘합니다. 근데 정말 손재주라고는 없는 똥손이 그 종이접기를 하면 이게 잘 안 접히겠죠. 그런 걸 보고 이제 적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 흥미하고 이 적성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조합을 하면 그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. 어떤 게 있냐면, 첫째는 그 적성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경우예요. 적성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는 그 내가 누군가가 설령 내가 그 어떤 직업을 하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줘도 금방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는 적성은 어,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잘해요.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어떤 손재주를 가진 그 직업을 갖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그 사장님이 좋아해요. 사장님이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갖췄거든. 그러니까 이 능력이 좋으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아요. 쟤 시키니까 일 되게 빨리 배우고 일 잘한다. 사장님은 좋아해. 근데 전 막상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흥미가 없잖아요. 일은 잘하지만 재미가 없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? 마음에는 좀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는 경우는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괜찮지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적성은 없는데 흥미는 엄청 많은 경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사장님 싫어요. 이런 친구가 그 알바나 뭐 직장에 가서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와서 며칠 일을 뭐 오케이 그래 한번 일해봐 이렇게 해서 며칠 일을 시켜보는데 너무 일을 못해요.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. 야, 너 이제 너는 우리 회사랑 또는 우리 뭐 여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.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제 주변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. 노래 부르는 거, 그리고 노래 듣는 거,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, 노래방 가는 거 엄청 좋아해요. 그런데, 진짜, 완전 음치박치, 어, 그런 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그, 노래로서 직업적이나, 어떤 취미생활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? 주변 사람이 되게 괴로워요. 직업적으로, 특히 갖는다 그러면. 근데 자기 혼자 즐거워서 하는 취미생활이라면 어떨까요? 조금은 뭐 누구한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취미 영역으로 둬야 됩니다. 흥미만 있는 경우는. 그 네 번째는 적성도 정말 있고,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흥미도 넘치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정말 최고로 좋아요. 일도 잘하고, 일도 즐겁고,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그 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조합인 거죠. 그렇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적성이라는 건 흥미하고 좀 달라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어, 잘 모를 확률이 많아요. 특히나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 뭐 주로 이제 학교에서 뭐 대부분 그
이제 공부를 주로 하잖아요. 특히 이제 영어, 수학, 과학 뭐 이렇게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,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 이걸 그 개발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은 잘 모르겠고 단순히 뭐 TV에서 보여주는 멋있는 직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갖고 그 직업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뭐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음, 그 예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엄청 떴던 드라마가 있어요. 그 드라마가 할 당시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꿈이 뭐였냐면 제빵사, 그 빵집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군인과 관련 군인 엄청 멋있게 나왔잖아요. 송중기가.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와 군인 멋있어. 나도 군인 될래.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.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제빵을 하려면 당연히 음식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손재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노동이 굉장히 들어가요.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견뎌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. 군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막 멋있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, 어, 사격을 한다는 건 사람을 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려면 심약한 친구들은 이게 사실 하기 어려워요. 네,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. 음, 그래서 심리 검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적성 검사가 있고 하나는 흥미 검사가 있어요. 그래서 적성 검사, 흥미 검사를 이제 하다 좀 해보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좀 되겠죠. 그것은 이제 커리어넷이나 또는 교육청에 가면 이렇게 심리 검사 사이트가 있습니다. 거기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이제 그런 사이트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검사가 무료로 이루어지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꼭 한 번씩 이용해서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살아도 자기 어떤 흥미나 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경우,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경우, 근데 반대로 나이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흥미나 적성에 정말 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도 또 의외로 또 많이 있으세요.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. 어, 50년, 60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어떤 것에 적성이 맞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적성을 잘 알다가 자기의 어떤 흥미가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적성과 흥미가 결합을 해서 두 가지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걸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.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20, 30대 이제 결혼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 놓고 이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? 사실은 이제 직업적인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나,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직업을 쭉 갖고 생활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뭐 다 크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. 그러다가 보니 지금 이제 새로운 인생 2막을 사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손담비 춤을 엄청 잘 추시는 할아버지도 나오고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. 그래서 이제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에 흥미가 있는 분야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.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, 그렇지만 또 내가 또 적성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잘 찾아야 또 가능하고,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경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좀 공부만 하기보다 다양한 경험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잘 맞는지 그것도 한번
찾아보고 검사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도 한번 해보고 그래 두 가지 해서 적성을 잘 찾고 그리고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를 또 이렇게 만나서 흥미가 있는 분야를 만나서 보면 내가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옆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청소년들 많이 만날 때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특정한 일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그래요. 야, 너 이거 정말 잘한다. 너 이거 정말 재능이 있어 보여.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한테는, 청소년들한테는 그 굉장한 그 자기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, 야, 너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다. 작지만 그 잘하는 분야를 자꾸 이야기해 주다 보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유를 갖고 찾아보시고요. 대학 선택 때문에 이제 그 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대학 선택 때문에 급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학 선택을 대학의 그 재수에 너무 부담을 갖고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요새 그 부실대학 정말 많거든요, 지방에. 특히나 이제 그 비리 일으키는 사학재단들. 사학재단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예요. 대학교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는 국립, 그리고 공공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공립.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대부분 다 사학재단입니다. 근데 이 사학재단의 문제는 뭐냐면, 그 이사장이나 그 어떤 그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그 재단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그 비리를 일으키는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에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또 자칫하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를 그 인터넷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학교가 쭉 떠요. 그러면 거기 3년간 그 통계가 나와요. 입학 그 인원수, 정원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요. 정원수가 그래도 현행 유지를 하거나 늘어나는 학교가 있어요. 그걸 유심히 보시기 바라요. 그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학생 수가 자꾸 줄입니다. 그렇지만 그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부실대학교로 이미 지정을 했다든지 그런 학교에 절대로 청소년들이 입시 원서 쓰는 것도 사실 아까워요. 쓰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더 준비를 더 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또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을 끝으로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